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방학대학교 2년차 선생님인 히다드 바지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설 방울새를 통해 작가 양귀자 작품의 형상화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가 양귀자의 단편 소설 방울새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방울새는 사회운동을 하다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둔 그녀와 그녀의 조숙한 달경주 그리고 그녀의 친구인 윤희와 윤희의 아들 송우가 동물원에 갔다가 하루를 보내고 오는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소설의 발전에서 양귀자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의 자신의 모든 작품에서 인간의 영성 및 심리와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자연스럽고도 조화롭게 표현하였습니다. 혐오하고 재치 있으며 무엇보다 관찰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찰한 것들을 종이 생생하게 기록하는 능력이 뛰어난 양귀자의 일상적인 현상은 중점적으로 여러 작품에서 독특한 현상 갤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들은 훌륭한 기법으로 예술적 형태로 작품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양귀자는 인간의 원래 선의에 지향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 또는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선한 본성에 반이되는 악함을 드러내고 악을 행할 수도 있게 된다고 봤습니다. 양귀자의 미학적 이상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 표출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이상을 자기 소설에서 평범한 주부, 결혼을 실패한 여성, 자매, 이웃여자, 이발상 등 캐릭터를 묘사합니다. 양귀자가 만들어놓은 형상의 대부분은 일상의 고민 속에서 이웃, 동반자와 동네 사람들입니다. 결국 형상은 일정한 세계관과 합친 진행의 사물입니다. 20세기 후반 화술의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작가의 작품은 한국 현대문학의 한류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재식이 강하고 일상의 기술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며 민족적인 특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사업화 시대의 인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가족의 가치가 유연되고 여성의 부양자로 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양귀자의 소설 방울새에는 단순하고 솔직한 여성의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작품에서 작가는 때로는 재워주고 때로는 비워주는 여성의 마음속 깊이를 서술합니다. 삶의 진실은 모든 예술 작품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삶에 가깝지 않다면 흔적도 없이 지나갈 겁니다. 이 소설은 삶의 현실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작가의 자기 단편 소설의 전체 예술 세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양귀자의 소설 방울새에서 스토리의 전체적인 전개의 여성의 관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설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더불어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여성이 가족의 부양자가 된 것을 공헌을 복용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묘사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공헌은 스스로 주요 세부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공헌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사람을 매료시키는 공헌은 무엇이 있는지 명하지 않은 것처럼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여성이 증명하는 실현도 마찬가지임을 공헌 배경을 간접적으로 도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소설 제목을 작가의 의도가 사진적으로 드러나는데 양귀자의 소설에서도 그러합니다. 독자가 방울새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후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로 단숨에 그 작품을 읽어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새는 자유가 속박된 조리원의 한 공간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새의 모습은 영동적이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한때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을 즐기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가 왜 좁은 감옥에 처하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 소설에는 과장, 부정적인 또는 근절적인 재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독특한 내레이터 기술과 문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언어는 요창하고 사람의 인식에 흐리는 생각, 공허 풍경을 예술적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작가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과부들의 삶, 그들의 선택력이 있는 묘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예술성은 순수한 사실주의 봄에서 상징주의에 능숙하게 전달됩니다. 소설에서 박물새는 그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시각적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녀와 딸이 조리원을 방문하자 그녀의 감성이 자극되고 어렸을 때 사랑했던 새가 그녀의 마음 같은 세상에 갇히게 되어 그녀의 우울한 기분을 더욱 고조됩니다. 조리원에 있는 여러 가지 새들은 다양한 인물들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는 곱고, 하나는 독특하고, 하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는 새들이지만 결국 자유를 잃은 그저 조리원에 갇힌 생물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심지어 새들은 죽은 나뭇가지 위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광활한 들판, 공원, 산,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곳이 박탈된 새들은 성장을 연상시킵니다. 쉬지 않고 울어대는 새들은 만들어내는 무거운 분위기는 그녀의 마음을 긋고 옛 산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들은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휙휙 새 울음을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익숙해진 듯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가족은 여성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녀의 자기 가족에서 존실하고 친구의 삶과 시련의 타격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고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휴일을 갖고 그날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가족에 대한 친구의 생각은 독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데 작가의 원숭이의 상징을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실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원숭이에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는 속담은 또 여자에게도 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을 위해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 가지의 버전은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부양자가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양귀자는 각 소설에서 여성의 캐릭터의 독특한 특성을 더합니다. 작가는 주인공 여성들의 감정적인 경험, 내면의 진밀한 감정들을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설명하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상황에 묘사함으로써 주인공 자신의 스스로와 씨름하면서 우울한 느끼며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양귀자의 독특한 장의성, 열망 및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의 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